지루한 주말 장세, 그 안에서도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비트코인 때문에 좀 심란하긴 하지만은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도움될 만한 소식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범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미국 법무부 조직 2배로 확대. 최근 법무부 측에서는 밝히기를 국가암호화폐 단속팀이 암호화폐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및 사이버 범죄의 전국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담당 인력도 2배로 증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SEC처럼 어거지 부리면서 암호화폐 업계를 때리는데 그 인력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SEC의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난 19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더 달라. 7,200만 달러를 더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100명을 붙잡고 SEC가 투자자 보호를 했느냐 아니면 SEC 때문에 돈을 더 잃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100이면 100, SEC 때문에 돈을 날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동안의 게리 겐슬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소송을 남발하다가 이제는 궁지에 몰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 사와의 소송전에서 원치 않는 결과, 즉 크게 한 방을 먹었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아니나 다를까 가장 약삭빠른 인간 중에 하나, 권도영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리플랩스 판결로 볼 때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영에게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 갑자기 SEC 측에서 재판부가 리플랩스 판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을 낸 것이 약간 의아했었는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권도영이 틈새 시장을 찾자마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 측에서는 황당하죠. 만약에 SEC가 최근 판결을 인정하고 합의로 가게 될 경우 권도영처럼 SEC와 송사를 벌이고 있는 측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기세가 보여지고 있다. 그 외 선택지로는 항소밖에 없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면 초과에 몰린 겐슬러가 막가파식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 가지 깝깝한 것은 자, 이런 식으로다가 판결이 나왔을 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있었던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권도영 같은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 깝깝합니다. 나라 망신. 이어서는 미래에셋의 자회사 글로벌엑스가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미래에셋과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 ETF 상장 및 승인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G세대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위에서 폭동까지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의 18세에서 60세 인터넷 이용자 중에 8%가 암호화폐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24세 이하 G세대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40%가 지난 6개월 사이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프랑스 국민들 같은 경우도 프랑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비트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독일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G세대 암호화폐 투자자의 41%는 지난 1년 사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으며 밀레니얼 세대 34%가 최근 3개월 내에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으며 그 경과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주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정부가 8,200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3만 달러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압수한 비트코인 19만 5,30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올해 비슷한 규모로 비트코인 8,200개 정도를 두 차례 더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미국도 국가 빚이 많죠. 빚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빚이 늘어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빚에 대한 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규모가 1년간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실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자만 1년에 1조 달러를 낸다. 지금 가격대에 비트코인 8,200개 팔아도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액수입니다. 그럴 바에는 비트코인 존버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미국 달러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은 미래에는 가치를 잃게 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국가 자산으로다가 들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갖다 팔고 있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11년 동안 자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새 집을 찾아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짧은 소식 있었고요. 분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29,500달러짜리를 지켜주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29,500달러짜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면 다음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9,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흐르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리가 있는데 28,880에서 롱 자리, 29,172달러짜리에서 롱 자리, 그리고 29,600달러짜리에서도 롱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비트코인 31,000달러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일봉 52MA짜리 29,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과연 그대로 가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이 힘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알트코인들까지 기가 빨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하루빨리 역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기타 소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기 때마다 이 메타라는 것이 있죠. 특정 메타 때 비슷한 코인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NFT 메타, 그리고 최근에는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 메타가 약간 있었죠. 그래서 GMX 같은 경우는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최근 트위터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메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텔레그램 봇 메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유니봇, 지니, 그리고 OX1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니봇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과거와 비슷한 방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과거 페페 밈코인 때처럼 비슷한 이 봇 코인들이 많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기대감을 올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밈코인에 비해서는 잡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유니봇 같은 경우도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다 라면서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열풍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이 해당 코인들 사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간만에 나온 시바이누 관련된 소식, 시바리움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에 찬 커뮤니티, 핀테크 전문가 55명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시바리움은 출시와 함께 시바이누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25%는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으며 50%는 모르겠다. 그리고 22% 같은 경우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걸이라고 대답을 했었고 3%는 시바리움이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바이누의 생태계가 넓어지면서 토큰 활용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이겠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고래가 이틀간 무려 5,900만 달러 상당의 라이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숏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이 반등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이 이를 한번 이끌 수 있을지.
다음으로는 텔레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최근에 텔레그램 새로운 스캠이 나돌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그램 운영진을 사칭한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가 텔레그램의 사용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에 24시간 내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다가 링크를 보내고 그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탈취되는 그런 식의 스캠이라고 합니다. 해당 스캠의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도 털렸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서 델리오 대고객 업무 중지 암호화폐 관련된 이자 지급을 중단한다. 완전히 사업이 멈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좀 돌려줄 수 있어야 될 텐데 부디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짜파게티 드시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